안녕하십니까. 농사와 택시입니다. 자, 오늘도 개인 택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인천의 개인 택시 면허값이 1억 2천을 돌파했다, 이렇게 그런 내용 갖고 방송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야, 이런 추세로 가면은 이거 연말 안에 1억 5천도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, 이런 의견들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. 근데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허값이 상승 추세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연말이 아니라 앞으로 2~3개월 안에 1억 5천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기세인 것 같습니다.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, 최근에 사기 위해서, 개인 택시를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개인 택시를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. 어쩌다 내놓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얼마에 팔 수 있느냐, 뭐 이렇게 딜러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 1억 3천 받아줄 수 있으면 팔아달라, 1억 3,500에 팔아달라, 이렇게 아예 내놓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고 내놓는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딜러들 입장에서, 그러니까 이 개인 택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그 전문 매매상들의 입장에서는 팔겠다는 사람이 값을 정해 놓고 내놓으니까 사겠다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와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사기 위해서 개인 택시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래상에 확인을 할 때는 개인 택시 값이 요즘 얼마 합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물어봐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면허값이 얼마 합니까?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는 사지를 못하고 개인 택시 나온 게 있습니까? 이러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온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살 테니까 줘 주십시오,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나온 게 있으면 내가 사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개인 택시 면허값이 이렇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값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가를 좀, 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가를 인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, 이렇게 인제 면허값이 오르는 이유를 생각을 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많은 분들이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인제 생각을 좀 해 봤어요. 첫째는 인제 개인 택시에 대한 인식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. 과거에는 택시라는 직업 자체가 일반인들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하다 할 거 없으면 택시라도 하지 뭐, 이런 식의 아주 최하 직업 군으로 이렇게 택시가 인식이 되어 왔다면, 최근에는 택시를 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택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. 과거에는 한 달에 뭐 200, 250 이렇게 벌어 갖고 진짜 두 식구 풀칠하기도 바쁜 그런 수입이었다고 한다면, 최근에는 그래도 젊은 분들, 쌩쌩하신 분들, 체력도 좋고 건강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지금도 한 뭐 300-400 수입 올리기가 힘들지만, 그런 분들은 뭐 400, 500, 600씩 이렇게 월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상당수 많다 보니까 이 택시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했다는 게 가장 큰, 택시에 대한 면허값이 상승하는 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이 택시라는, 개인 택시라는 이 상품이
수량이 한정돼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인 것 같습니다.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물건값이 상승하면은 계속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해서 그 값을 조정할 수가 있지만, 수요 공급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지만, 택시는 생산을 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각 지방마다 그 인구 비례해서 그 쿼터라는 게 있어서 그 한정된 수량 내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, 아무리 값이 오른다고 해서 택시를 계속 생산해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, 또 이렇게 이제 택시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.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고, 또 하나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있다면, 지금 현재 사회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경제가 호황이고 잘 돌아간다 하면은 뭐 명퇴를 하든가 정년퇴직을 하든가 해서 그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, 또 젊은 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고, 다른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있고, 뭐 조그만 사업 가게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굳이 택시 쪽에 몰릴 이유가 없겠죠. 그런데 지금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직업을 딱히 젊은 분들이 구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, 특히나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뭐 한다고 그래 봐야 어디 뭐 아파트 경비 뭐 아니면 빌딩 관리 뭐 이런 정도인데, 뭐 어떤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노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,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60대 중후반에 현역에서 은퇴하면은 딱히 할 만한 직업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위험 부담이 적은 택시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게 아닌가. 택시는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? 일반 어떤 뭐 가게를 한다든가 뭐 통닭집을 하나 한다든가 했을 때 뭐 주변에서 보면 뭐 한 1-2년, 2-3년 사이에 자본금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보잖아요, 우리 주변에서. 그러나 택시는 그렇게 자본금을 털어먹는 일은 없잖아요. 자기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수입이 보장이 되고, 또 내가 충분히 '이제 그만해야 되겠다.'라고 했을 때 내가 투자했던 자본금이 그대로 살아서 다시 내가 찾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, 그만큼 위험 부담이 적다라는 게 또 하나의 택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인제 부가적으로 하나 더 붙이자면 자유로운 직업이다.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, 또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, 내 취미 활동 하고 싶은 취미 활동하면서,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튜브도 하면서 또 뭐 그 전문적인 농사는 아니지만 힐링한다 생각하고 인제 하는 농사일도 좀 할 수 있고, 이게 개인 택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매력,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상승 효과의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개인 택시 면허값 상승 작용이 언제까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, 누구도 그건 뭐 장담할 수 없겠지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돌아가는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어떤 호황으로 돌아서기 이전까지는 이런 개인 택시에 대한 매력은 꾸준히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,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. 자, 오늘은 인제 개인 택시의 그 매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, 사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개인 택시를 하면서
지금 개인 택시 한 지가 한 7년 정도, 이제 8년째 접어드는데, 개인 택시 매니아라고 저는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제가 뭐 이 나이에, 제가 지금 73인데, 이 나이에 어디에 가서 무슨 직업으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개인 택시를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런저런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하면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복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, 여러분들도 건강히 유지하는 한 개인 택시를 통해서 대인관계도 많이 늘려가면서 또 건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복된 행복한 그런 삶이 유지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개인 택시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,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갖고 개인 택시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농사와 택시였습니다.